다크웹.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어둡고 비밀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크웹에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죠.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내부 데이터 140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면 어떨까요? 보안 전문 매체 데일리 CQ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안보의 개념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요. 네. 이게 그냥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낼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데이터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파급력이나 또 유출 경로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 사실 더 큰 문제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이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어쩌면 국가의 미래 발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위협의 실체라는 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의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지난 12월 20일이었어요. 다크웹의 한 해킹 포럼에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라는 제목의 글이 딱 올라온 거예요. 판매하겠다는 데이터 용량이 무려 140기가.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도 잘 안 오네요. 그렇죠. 일반 문서 파일로 치면 정말 수백만 개? 고화질 영화로 쳐도 수십 편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근데 그 판매 게시글의 문구들도 아주 흥미로워요. 문구요? 네. 가격 협상 불가, 거래는 20에서 30분 소요,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딱 한 명에게만 판다. 이런 것들이요. 뭔가 굉장히 계산된 느낌인데요. 그냥 빨리 팔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이상이죠. 이건 정보의 희소성이랑 가치를 일부러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매자들 사이에 경쟁을 붙이는 거죠. 이건 아무나 못 사는 귀한 정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마치 무슨 경매품처럼요. 거래 시간을 짧게 잡은 것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구매자가 오래 고민할 틈을 안 주고 좀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일종의 다크웹 거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사를 보니까 외부에서는 이 판매글이 진짜인지 샘플 데이터가 뭔지 바로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로그인해야 링크를 볼 수 있다는 안내만 계속 나온다고요. 네, 바로 그 폐쇄성이 다크웹의 본질이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판매자는 자기 물건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야만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샘플 이미지를 공개했는데 바로 이 샘플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겁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이 안에 다 압축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바로 그 지점. 저도 기사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공개된 샘플 표를 보니까 뭐 군번, 계급, 성명 이런 기본적인 건 당연히 있고요. 근데 진짜 눈에 띄는 게 암호화 키로 보이는 엄청 긴 문자열하고 보안 등급이라는 항목이에요. 1급, 2급, 3급 비밀 이런 표기까지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정보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정보들의 조합, 이 만들어내는 파괴력입니다. 조합의 파괴력이요? 네, 그냥 이름이나 연락처가 유출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특정 군인의 군번, 보직, 그가 받은 훈련 내역, 심지어 접근 가능한 비밀 등급까지 안다. 이건 말 그대로 그 군인 한 명을 전부 프로파일링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프로파일링이요? 이건 그냥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국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키워낸 인적 안보 자산의 설계도가 통째로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와,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는 건 그걸 악용해서 정말 정교한 맞춤형 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겠네요. 예를 들면 김상사님, 저 55 대위입니다. 지난번에 XX 훈련 같이 했었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와, 이건 누구라도 속했는데요. 정확해요. 그런 식의 표적 공격, 그러니까 스피어 피싱의 성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냥 사칭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만 알 법한 디테일한 정보를 섞어서 접근하니까요. 신뢰를 얻기가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암호화키 항목입니다. 잠시만요. 그 암호화 키나 해시된 비밀번호라는 게 이게 정확히 뭔가요? 해커가 그냥 비밀번호를 다 안다는 뜻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해시된 비밀번호라는 건 원래 비밀번호를 못 알아보게 암호화해서 이렇게 뭉개놓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일종의 비밀번호 지문 같은 거죠. 지문이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원래 비밀번호로 되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하지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원래 비밀번호가 1234나 패스워드처럼 너무 단순했다면 해커들이 가진 데이터를 통해서 이 지문의 주인을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암호화 키가 뚫리면 이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기사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 다른 군 내부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인증 토큰 같은 거라면 이번 데이터 유출은 그냥 정로 공개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시스템들을 연쇄적으로 침투하는 발판, 일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 하나가 열리는 게 아니군요. 네, 여러 개의 문을 동시에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적의 손에 쥐어주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 이게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고 선을 긋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크웹이라는 곳이 워낙 거짓 정보도 많다고 하니까요. 이게 전부 판매자의 과장이나 사기일 가능성은 없나요? 물론이죠. 그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합니다. 다크웹 판매글이 100% 진실인 경우는 오히려 드물어요. 과거 다른 데서 유출됐던 낡은 자료를 재포장해서 최신 정보인 것처럼 속여 팔거나 아예 있지도 않은 정보를 미끼로 돈만 챙기는 사기꾼도 많거든요. 심지어 이건 허니팟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허니팟이요? 꿀단지요? 그게 뭔가요? 말 그대로 꿀단지 함정입니다. 보안 전문가나 수사기관이 일부러 해커들을 유인하려고 가짜 데이터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해커들이 그 꿀단지에 정신 팔린 사이에 공격 방식이나 신원을 파악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매글 자체가 누군가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 유출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해커가 특전사 중앙 서버에 막 침투하고 그런 그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 요즘의 정교한 공격자들은 가장 단단한 성벽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성벽의 나이는 가장 약한 튼이나 연결고리를 찾아냅니다. 가장 약한 연결고리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내부자 계정 정보가 다른 사이트에서 유출됐는데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군 내부망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 아니면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력업체나 외주개발사의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가 샜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공급망 공격이라고 불러요. 공급망 공격. 그거 몇 년 전에 미국 정부기관들이 대규모로 해킹당했던 솔라윈스 사태가 바로 그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 집 현관문은 튼튼하게 잠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파트 전체 수도관을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도둑이 들어온 격이죠.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특전사 시스템 자체는 철통 보안이라도 그 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가진 협력업체가 뚫리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더 단순하게는 대원 개인의 PC나 스마트폰이 악성 코드에 감염됐거나 아니면 업무 자료를 무심코 보안이 허술한 개인 클라우드에 올렸다가 유출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가능성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로 뚫렸는지도 모르는 이런 모호한 위협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죠? 기사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만 하다가 집을 다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대응에 나서는 거죠. 우선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데이터 형식이 실제 우리 내부 시스템이랑 일치하는지부터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군번 체계라던가 부대 코드 같은 것들이요. 만약 그게 일치한다면 이제 기술적인 조치가 바로 들어가야겠군요. 네, 그렇죠.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관련자들 비밀번호를 즉시 전부 초기화하고 더 강력한 인증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중인증을 강제하는 거죠. 우리가 은행 앱 쓸 때 비밀번호 치고 나서 또 ARS 인증이나 지문 인식하는 것처럼요. 자물쇠를 한 겹 더 채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시간이나 장소에서 로그인 시도가 감지되면 바로 차단하는 시스템도 가동해야 하고요. 결국 우리 집 문만 잠그는 게 아니라 우리 집과 연결된 모든 통로를 다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협력사, 파일 공유 서비스, 개발 서버, 외부로 정보가 셀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샅샅이 추적하고 접근 권한을 다시 점검해야 해요. 우리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협력사 직원 PC 바탕화면에 있던 엑셀 파일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듣고 보니 기술적인 대응망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여요. 이 모든 약한 고리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가장 큰 경고입니다. 이건 기술 보안을 넘어선 인적 보안의 문제예요.
특히 특수부대 같은 곳은 단 한 명의 신원, 동선, 관계망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안보의 구멍은 그냥 군사적 위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발전 자체를 저해하는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게 돼요.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경제 발전이나 사회 안정은 결국 튼튼한 안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가 핵심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적성국이나 테러 단체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 요원들을 협박하거나 포섭하려 들 수도 있고요. 이건 단순한 군사 위협을 넘어서 사회적 혼란,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아,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게 안정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는 거죠. 오늘은 다크웹에 올라온 육군 특수전사령부 데이터 판매글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떠나서 이번 사건은 우리의 가장 민감한 정보가 얼마나 다양한 경로로 또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특히 공격이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지점인 중앙 서버가 아니라 협력업체나 개인 단말기 같은 가장 약한 연결고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 이건 국방뿐 아니라 모든 기업과 기관, 심지어 우리 개인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보안의 최전선은 과연 어디일까요? 수십억 원짜리 방화벽과 최신 백신으로 둘러싸인 중앙 서버일까요? 아니면 매 순간 정보를 다루고 비밀번호를 만들고 이메일을 클릭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인식과 습관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과소평가하고 있는 최대의 안보 위협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